안녕하세요. 차찬의 타로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나무 숲이 되어줄 타로 리더 차차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3년 하반기 운세를 들고 왔습니다. 숨을 크게 고르신 뒤에 심호흡을 하시고 마음에 드는 숫자 또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먼저 시작해 볼게요. 우리 1번 분들의 2023년 상반기 운세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하반기 운세가 어떨지 요목조목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운세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큰 이슈 없이, 큰 이벤트, 나에게 크게 득이 되는 이벤트도, 나에게 크게 해가 되는 이벤트도 없이 그냥 무난무탈하게 안정적으로 지나갔던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좀 주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은 건강적인 문제라던가 내가 마음이 게을러서 오는 그런 무기력 같은 것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혹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혹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냥 이 상황 자체에 묻어서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2023년 상반기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총 운만 보았을 때 2023년 하반기 운세는요,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해서 상반기와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상반기에는 뭔가 움직이기 싫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안일해질 수도 있었던 그런 마음이 다시금 이제 찬바람을 맞으면서,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1번 분들의 마음이 조금 활력을 되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지만 가만히 집에서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활동도 하시고, 우벼가면 사람들도 조금 만나시면서 조금 여유롭고 심적으로 발랄한 그런 하반기를 보내실 것 같아요. 자, 총 운은 대략적으로 이런데, 우리 하반기 2023년 1번 분들의 운세가 어떨지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세는 전체적으로 건강, 금전, 그리고 학업과 취업을 같이 볼 거고, 대인관계, 직장운, 그리고 애정운까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뽑아만 놓을게요. 상반기보다는 조금 의욕적인 하반기가 되실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건강, 금전, 학업과 취업, 대인관계, 직장운, 그리고 애정운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심볼론 카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심볼론 카드는 그렇게 자애롭거나 따뜻한 카드는 아니지만 사람의 심리를 읽기에, 그리고 상황을 가늠하기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종종이 아니죠. 거의 그냥 세트로 사용하곤 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건강, 금전, 학업 및 취업, 대인관계, 직장운, 그리고 애정운, 이렇게 볼게요. 자, 그리고 총운도 그냥 한번 뽑아볼까요? 이거 보세요. 총운은 너무 좋아요. 총운은 내가 뭔가 어떤 의욕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들은 여름이라 덥고, 남들은 겨울이라 춥고 한데, 나 혼자서 봄과 같은, 초여름과 같은 활기참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건강부터 봤을 때는 건강은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1번 분들께서 상반기에도 그랬겠지만 건강 관리를 잘 안 하시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지껏 건강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혹은 뭐 예전에 뭔가를 해둔 게 있으니까 앞으로 괜찮겠지? 뭐 아니면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 받는 게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안일하게 넘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조심해야 된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약간 경고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관리를 조금 꾸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오며 가며 좀 자잘하게 다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삐끗한다던가, 뭐 관절이 어디가 다친다거나, 운동을 좀 심하게 한다던가, 그런 사고수, 아주 작은 사고수, 큰 수는 아니지만 작은 사고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럴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은 몸을 조금 유연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드셔서 혹시나 내가 넘어지더라도 조금 덜 다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은요, 내가 크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뭔가 빚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이 있다던가 한다면 하반기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크게 그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갚으셔야 되는 돈은 꾸준히 갚으셔야 될 거고요. 들어가시는 돈도 꾸준히 들어가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버는 돈도 크게 뭐 보너스가 있다던가 성과급이 있다던가 그런 잔치 없이 무난하게 똑같이 지나가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여러분께서 뭔가 이거 되겠는데 하는 무언가 빛을 보게 되실 거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부업거리를 하나를 찾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상사나 회사로부터 다음 해에 그 뭐라고 하죠? 연봉 협상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언지를 좀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1번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 라는 어떤 언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에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어떤 구두 계약이라도 좀 받아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는 금전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오히려 어떤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내년 한 해에는 좀 풀리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 혹은 계약 같은 것들을 구두로는 좀 따내실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다. 혹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계속 빚을 갚아나가던 중이라면 올해까지 딱 빚을 갚고 끝난다거나 좀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금전적인 흐름이 조금 트일 만한 가닥을 보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학업운과 취업운을 제가 동시에 봤는데요. 우리 학업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다고 하고, 내가 합격선을 넘기 어떤 직전에 와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스퍼트를 내셔야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샘 괜찮고요. 전력 질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초에 시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혹은 뭐 언제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한 7, 8월쯤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스퍼트를 올리시면 충분히 큰 시험들도 붙으실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근데 대신에 만약에 지금처럼 하신다 하면 조금 합격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왔다, 이런 느낌이고, 취업은 지금처럼 하셔도 내가 원하는 어떤 합격선 정도에는 맞추실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취업은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자격증 시험들, 큰 시험들 말고요. 뭐 고시라던가 전문직 시험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 자격증 시험 같은 것들은 기사, 기능사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합격하시고도 남는 수겠다,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공사, 공시, 고시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왔다. 경쟁률 같은 것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로 거의 다 왔다. 그러나 막판의 전력 질주는 조금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학업운, 취업운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랑 같이 해주신다면 연말에 혹은 내년 연초까지는 충분히 좋은 소식을 듣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대인관계는요. 대인관계는 조금 재밌는 수가 나왔어요. 지금 다 이렇게 혼자 나와 있죠. 그리고 직장운도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운과 대인관계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보면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 잘났다 하는 수가
카드들이 나와 있죠. 다 혼자 앉아 있고요. 다 왕좌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인물들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게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수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직장운이나 대인관계 같은 것들은 내가 굉장히 눈에 띄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다기보다는요. 내가 신입이라면 혹은 신입이 아니라 고참, 뭐 대리,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내가 내 자리를 굉장히 굳건하게 지키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매력, 어떤 나의 배려심이라던가. 근데 배려심이라기보다는 사실 내가 너무 잘났음을 어필하는 수이기 때문에 내가 회사한테 무언가를 보여야 된다면, 그리고 계약을 해야 한다면, 혹은 어떤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면 굉장히 좋은 수예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협업을 하거나 화합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수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나 혼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조금 예민하기도 해요. 내가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고 어떤 잣대를 세워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외롭고 고독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1번 분들의 입장을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떤 리더의 입장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야 되는 입장이다. 면접관의 입장이다. 뭐 대표의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는 될 수 있겠지만 남들하고 화합하는 수는 조금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스는 될 수 있을지언정 리더는 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고, 내가 만약에 그 정도 급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화합을 해야 되는 수다 하면 나의 이런 독단적인 면들, 나의 잘난 모습들을 조금은 숨기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꽁꽁 싸매라는 말은 아닌데요. 내가 잘난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맞추겠다라는 어떤 제스처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맞춰나가고 화합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수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직장운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인관계의 수에서 너무 유아독존의 모습으로 가시기보다는 다른 분들은 우리 1번 분들의 능력치가 출중하다는 것, 그리고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 스스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조금 맞춰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껏 뽐내세요. 아셨죠? 이제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애정운은요. 애정운은 내가 지금 애정에 힘을 쏟을 때는 아니에요. 사실 대인관계 운도 좋고 직장운도 좋고 뭐 취업이나 학업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공적인 분야, 일적인 분야, 학업적인 분야에 힘을 쏟으셔야 되는 시기이지, 연애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신경을 쏟으시는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굴거나 어떤 뜬소문 같은 것에 조금 예민하게 구실 수는 있지만 사실 나 혼자서도 충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굳이 뭐 연애적으로 만나거나 이러는 수는 아니고요. 사실 그랬을 때 조금 구설수 같은 것이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시험을 목전에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험을 앞뒀는데 누구를 만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연애적으로 잘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쟤는 무슨 시험을 앞뒀는데 연애를 해?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사람들한테 꾸중을 듣거나 좀 구설수에 오르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내 연애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올 수도 있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연애하시기에 좋은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서 자기 관리를 하시고 건강 관리 같은 것들을 좀 하시고 나의 일적으로 무언가 커리어를 쌓아가시는데 중점을 두셔야지, 올 하반기에는 연애에 신경 쓰시는 수는 아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반기에 1번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점을 한번 보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께 드리는 조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다 좋아요. 건강만 챙기시면 사실 나쁠 게 없어요. 건강만 챙기시면. 이거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똑같습니다. 제가 성별을 구애받지 않고 리딩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 보세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충만하고 매력 출중하고 능력도 출중하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심적인 부분들, 특히 건강적인 부분들, 마음이건 몸이건 내실을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 다 얻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요, 내가 너무 이렇게 벽을 치기보다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만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연애적으로 쓸데없는 사람은 굳이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굉장히 큰 스크래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연애적으로 나한테 도움은 안 되면서 스크래치만 자꾸 내는 그런 인연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능력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들, 그런 내실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다지셔서 하반기는 조금 고르게 다져나가는 그런 남은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좋은 카드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2번 분들의 2023년 하반기 운세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2023년에 상반기 운세가 어땠는지도 슬쩍 한번, 이거 나왔으니까 한번 뽑고 갈게요. 상반기 운세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하반기 운세 2장이 나왔으니까 2장씩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 총 운세를 보면요. 우리 상반기에는 2번 분들께서 뭔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좀 우물쭈물 하셨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직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돈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분야에 관계없이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계속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인간관계 혹은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상반기가 끝나기 직전에 뭔가 결단을 내리시고 움직이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혹은 실제로도 옮기셨을 수 있고, 뭐 이직을 내가 상반기에 계속 고민을 했는데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에 한 5월, 6월쯤에 바로 이직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뭔가 헤어지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질까 말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또 상반기 마지막 즈음에 결국은 헤어짐을 고하셨다든지 뭐 그런 운세였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되게 좋게 해석을 하자면 나한테 나를 되게 괴롭히고 있었던 질병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고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깁스 같은 거, 어디가 다치셔서 깁스를 하고 있으셨다든지, 이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병들을 깨끗하게 완치를 하셨다든지, 뭐 이런 운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우리 2번 분들께서 아주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의욕을 계속 가진 채로 이 리딩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2023년 하반기 운세를 보면요. 2023년 하반기에는 지금의 상반기에 그 의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시는 동분서주하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조금 나 혼자서 뭔가를 결단을 하고 나 혼자서 바쁘게 움직이고 나 혼자서 공부하고 수학하고 좀 이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약간 산만해요. 내가 뭔가 의욕은 앞서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년 상반기 운세까지 한꺼번에 보아야만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내가 어떻게 결론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실망스러워 하실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세부적인 운세를 한번 보고 리딩을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분들의 2023년 하반기 운세가 어떨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운세는 건강, 금전, 학업과 취업을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직장운, 애정운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심볼론 카드로 여러분의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반기, 상반기 운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발 좀 좋은 얘기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만 나와라. 이거는 건강, 금전, 학업과 취업, 대인관계, 직장운, 그리고 애정운 이렇게 볼 거고요. 요건 나왔으니까 그냥 볼게요. 제가 떨어진 카드들은 굳이 넣지 않고 그냥 보거든요. 건강, 금전, 학업과 취업, 대인관계, 그리고 직장운, 애정운 이렇게 볼게요. 우리 이번 분들은 애정운이 제일 좋으신데요? 일단 아까 보았던 그 총운적인 부분 있죠. 내가 동분서주하고 움직이는 건 많지만 수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화합하지 못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조금 고독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수가 여기서도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외로우실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심볼론 카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준비하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024년을 위해서 2024년의 도약을 위해서 네가 조금 외롭고 고달플 수는 있지만 그게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카드만 놓고 봐서는 2023년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것들을 조금 지키셔야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굳이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유대관계를 쌓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한 해이기보다는 내 것을 계속 챙겨가면서 손해를 조금 덜 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총론적인 부분에서 네가 노력하는 것은 정말 많지만 뭐 얻어가는 게 없어 라기보다는 얻어갈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반기가 될 거야 라고 달리 리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심볼론 카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을 기대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리딩을 해보자면 건강적인 부분은요. 건강적인 부분은 상반기보다는 나을 거예요. 상반기에 제가 아까 건강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만약에 그런 이슈가 있다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내가 아팠던 것을 회복해 나가는 수다. 그래서 조금씩 건강이 나아져 가는 수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 그 상반기보다는 좀 몸이 가뿐해지신다거나 뭐 수치가 있다면 재고 있던 수치가 있다면 수치가 조금 안정화된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관리를 해나가셔야 되는 수지 내가 무리를 한다던가 어떤 이런 분들은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스포트 올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건강적으로 되게 치명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 같은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쳇바퀴 가듯이 똑같은 일상생활 하시면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은요. 내가 큰돈 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하고 쓰셔야 된다 이런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이번 분들은 큰돈이 들어오는 수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복권 같은 게 맞는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들어오는 돈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변함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 하시고 그리고 저금이나 저축 같은 것들 조금 빡세게 하셔야 되는 그런 수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지출 같은 게 있을 때 진짜로 내가 필요해서 지출을 하시는 건지 2번, 3번 혹은 4번, 5번까지도 생각을 하고 지출을 하셔야 진짜 큰돈 나갈 일 있을 때 조금 걱정을 덜 하면서 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적인 부분에 큰돈 나갈 일 있다 하면 그 돈은 쓰셔야 되는 돈이니까 아낌없이 쓰시고 생활적인 부분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하시는 게 있을까? 이분은 없을 것 같은데 없으셔야 돼요. 일단은 없으셔야 돼요. 그 건강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내가 무리하거나 크게 뭘 하셔야 되는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시고 일상을 조금 평탄하게 유지를 해나가셔야 된다. 이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학업과 취업은요.
올해 내가 상반기에 뭐가 잘 안 됐어.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노려보셔도 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실 거예요. 지금 상반기, 특히 여름에 날씨 더울 때는요, 나랑 조금 상성이 안 맞는다고 해요. 더운 날씨 같은 것들이 나랑 상성이 안 맞으면서 계속 루즈해지고 자꾸 눕고 싶고 뭔가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7월, 8월에 노리시기보다는 찬바람이 불무렵부터 나한테 활력이 돌고 뭔가를 할 만한 의지가 조금 생긴다. 그리고 결과 같은 것들이 찬바람 불무렵부터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요. 여름에 뭔가를 준비하시기보다는 9월, 10월부터 로 조금 미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카드 리딩만 봤을 때는. 그리고 뭐 12월이다. 그러면 이건 너무 좋습니다. 12월부터는 합격운 같은 거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업 취업했으니까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보시면 대인관계는 제가 아까 조금 고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내가 상반기에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조금 들어요. 엮여있는 사람이 많아서 막 우르르 나갔다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람 자체가 아예 물갈이가 된다든지 좀 그런 수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고독하고 외로울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냥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거나 혹은 떠나간 사람을 되돌리려고 내 쪽으로 다시 되돌려 오려고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 추스리는데 중점을 두시는 게 가장 좋은 카드들로 보여요. 어떻게 해도 내 마음에 차지 않고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나한테는 그렇게 성이 안 차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독함을 조금 다른 쪽으로 승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사람을 사귀어도요. 돈이 나가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수는 아니에요. 일단 다른 카드들 마저 리딩을 조금 해볼게요. 사실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이 되게 좋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를. 우리 직장운은요. 직장운은 나 혼자서 되게 열심히 하는 무언가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협업보다는 팀플보다는 혼자서 하시는 과제라던가 혼자서 하시는 개인적인 일이라던가 이런 걸 조금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 혼자서 공부를 조금 하시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승진시험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이직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라도 남들은 조금 편하게 가지만 나는 올해는 공부를 할 거야 하고 혼자서 공부에 막 몰두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마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서 나 혼자만의 어떤 능력치 이런 것에 조금 능력치 향상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으시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같은 것을 끊고 나 혼자 스스로에게 집중을 해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대인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이게 운세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본인의 어떤 일적인 내공을 쌓는 것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 이번 분들은요. 애정운이 정말 끝내주게 나와 있어요. 왜 대인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가 했더니 애정운에 몰빵하려고 그랬나 봐요. 우리 이번 분들은요. 드디어 내 짝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수가 들어와 있어요. 운명의 짝. 어쩌면 이제 인연이 여지껏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결혼을 약속하는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과 결혼을 약속하시거나 실제로 결혼을 하시는 분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한 1, 2월쯤까지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그냥 결혼까지 스무스하게 안착이 되시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운명이 짝에 맞다고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싸우지 마시고 근데 이분들은 싸우지도 않으실 것 같아. 되도록이면 싸우지 마시고 상대에게 맞춰주시고 결혼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미리 제가 축하드릴게요. 그리고 연애 운이 그동안 없으셨던 분들, 만나는 분이 없으셨던 분들은 새로운 짝이 생기실 거라고 해요.
특히 짝사랑하셨던 분들, 누구와 헤어졌던 분들, 그분들은 지난 인연은 가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금전적인 부분, 뭐 능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좀 성숙한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혼자이시다 라고 하면은, 기혼자라고 하신다면 싸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싸운다고 하더라도 칼로 물베기라서 금방금방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시는 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네, 계속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 이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크게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입버릇처럼 그냥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도 그런 이혼수 이런 것은 없겠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대인관계 측면에서 내가 조금 외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어떤 큰 돈이 나가는 수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벌이는 똑같으나 큰 돈이 나가는 수는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가장 나쁜 운세고요. 그리고 좋은 운세만 본다면 건강은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취업은 학업운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높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인관계가 고달프다면 나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 공부적인 부분, 이런 공적인 부분들에 힘을 쏟는 하반기를 보내신다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빛을 보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말해 뭐해 애정운, 애정적인 부분은 뭐 리딩 할 것도 없이 너무 좋다는 거. 이렇게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번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카드 한번 열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요, 내가 뭔가를 그렇게 마음에서 씻은 듯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래요. 건강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상처, 어떤 사랑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 나에게 남아있는 앙금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올해 하반기에 씻은 듯이 씻겨 나가지는 않을 거래요. 뭔가 앙금 같은 것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는 있어 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이번 분들이 발전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 것들에 대해서 고맙게 여길 만한 어떤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분들은 너무 고달프다, 고독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2023년) 하반기 운세는 상반기와 어떨지 한번 총운세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 그 후에 세부적인 운세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3번을 뽑았습니다. 3번을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반기 운세. 자, 일단 상반기와 하반기 운세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한 장씩 뽑았는데 자꾸 두 장씩 튀어나오는 바람에 제가 상반기, 하반기를 두 장씩 나눠서 봤어요. 우리 3번 분들은 상반기에 좀 골치 아프셨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인내하고, 이런 카드들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좀 확 풀리셨을 것으로 보여요. 내가 뭔가 때를 노리고 기다리다가 진짜로 그 때를 만나서 상반기 중에 무언가 해결을 하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2번 분들 리딩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계속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상반기 말에 확 끊어내고 해결을 하신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3번 분들은 조금 달라요. 내가 어쩔 줄을 몰랐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을 먹었고 나는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상반기 말쯤에 박차고 나오신 거지. 저는 이지궁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요. 혹은 어떤 대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과 헤어질 타이밍을 조용히 기다리다가 적당한 때에 통보를 하고 나는 돌아서 버린 거죠. 좀 상반기 운세는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어떤 결단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하반기 운세는 내가 뭔가를 얻어가는 수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관리해 나가는 수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도를 지키실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뭐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일상생활의 부분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뜨거운 물 찬물 섞어서 미온수를 만들듯이 그렇게 중도를 지켜나가시는 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 같은 거 정말 열심히 하실 거예요. 운동 같은 거 또 열심히 하실 것이고 식이요법 같은 거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반기가 적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다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나가는 돈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나가는 돈은요 기분 나쁘게 나가는 돈은 아니에요. 그냥 써야 돼서 쓰는 돈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큰 돈이 나간다기보다는 자잘자잘하게 경조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가는 돈 혹은 내가 공부하는 데 쓰는 돈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이 조금 자잘자잘하게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 빼고는 사실 심리적으로는 되게 안정적인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자세한 것은 역시 세부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요 우리 건강 그리고 금전, 학업, 취업, 대인관계, 직장운, 애정운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건강적인 부분은 지금 나왔고 금전, 학업과 취업, 그리고 대인관계, 직장운, 애정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볼론 카드로 우리 3번 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운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건강, 금전, 학업, 취업, 대인관계, 직장운, 애정운 이렇게 나왔어요. 카드가 조금 신기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자 이제 카드를 보면 건강적인 부분은요. 내가 뭔가 이뤄야 될 목표 같은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으셨다면 그 질병을 해소하는 것, 해결하는 것, 혹은 뭐 몸무게를 달성을 하신다든지 뭐 인바디를 달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요즘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촬영 많이 하시니까 그런 목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급하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꾸준하게 그리고 좀 탄탄하게 하셔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을 빼려고 한다고 해서 막 굶어서 빼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는 수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아팠어.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 빨리 나아야 돼. 하면 어디서 이상한 민간요법 같은 거 그런 거 적용하시면 오히려 또 탈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석대로 가셔야 된다. 병을 해결을 하시는 거건 뭐 몸을 회복을 하시는 거건 다이어트건 운동이건 간에 정석대로 하셔야지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탈이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템퍼런스 카드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보면 꾸준하게 내가 무리하지 않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너무 격한 운동 하시면 몸에 무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좀 조절해 나가시면서 운동을 하셔야겠다 이런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학업과 취업적인 금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막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자꾸 후회를 해요. 돈 쓰고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경조사를 말씀을 드렸다면 조금 적게 하셔도 돼요. 욕 안 먹어요. 그러니까 괜히 쓰고 나중에 왜 돌려받지 못할 것에 자꾸 쓰시지 마시고
확실한 것에만 돈을 쓰세요. 그리고 낭비하지 마시고 쇼핑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남한테 쓰는 돈보다는 나한테 쓰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비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소비를 조금 줄여나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다. 지금 이거는 벌이보다 지출이 조금 많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지출보다 자꾸 오버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들은 내가 자꾸 쓰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아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학업과 취업 같은 것들은 사실 너무 좋아요. 뭔가 그 목표, 도달점이 있으신 분들, 올해 시험 있으신 분들은 붙으실 수 있는 운세예요. 근데 사실 내 실력은 거기까지가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가 안 되는데 초심자의 행운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나한테 쌓여있는 그런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어떤 운세와 겹치면서 툭 하고 밀어주는 운세, 합격까지 툭 하고 밀어주는 그런 운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세요. 내가 처음 보는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고시나 공시 보시는 분들, 취직 같은 거 노리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노렸던 것보다도 더 큰 수확을 얻으실 수도 있는 수이니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거는 노력해야 받으실 수 있는 수지,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실력보다도 못 나오는 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이거는 템퍼런스 아니에요. 절제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면 그거 이상으로 몇 배로 운세가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은 노력이 뒷받침돼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떤 초시 합격 같은 것도 노리실 수 있는 수이고, 자격증 같은 것들은 사실 이건 볼 것도 없는 수예요. 이건 무조건 붙어요. 대신에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꾸준히. 아시겠죠?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대인관계는요. 대인관계는 우리 3번 분들이 조금 예민하신가 봐요. 사람들은 3번 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3번 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되게 즐겁대요. 근데 나는 싫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좀 무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수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되게 즐거운데 나는 너무 계속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로 가시면서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에 조금 무뎌지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3번 분들이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3번 분들이 자기한테 정말 잘 맞춰준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너랑 일하면 정말 우리는 그 환상의 콤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3번 분들은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나를 탐내는 게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일적으로 컨트롤을 해나가는 거래요. 직장에서 일적으로 뭔가 컨트롤을 해나가고 어떤 수학을 내고 성과를 내고 이런 것이지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래. 근데 다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기보다 조금 마음의 염두를 두셔야 될 것은, 직장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과는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욕심만 안 내면 돼요. 내가 뭔가를 되게 잘 해내겠다고, 나 혼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성과를 내겠다고 욕심내면 안 되시는 수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잘 되는 건 또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이 직장 그 성과적인 부분이요.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시고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시고요. 일적인 부분에서는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면 되게 무난하고 행복한 하반기가 되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겠어 라고 하면 나는 심적으로 너무 지치실 거고요. 사람들도 나한테 계속 뼈 있는 말 던질 거예요. 그게 실제로 뼈 있는 말을 던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들은 일적인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사람들과는
잘 지내시려는 노력, 맞춰 나가시려는 노력을 하시려고 한다면 하반기는 되게 무난무탈하게 잘 넘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애정운 같은 경우는요, 애정운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왔어요, 이미. 지금 만나시는 분들은 싸우지 마시고 그냥 만나세요. 아셨죠? 내가 뭔가 불평불만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 카드가 나왔죠. 내 욕심이에요. 내가 자꾸 욕심 부리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내 마음대로 자꾸 휘두르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이지,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가 투정 부리는 거 상대방이 다 받아줘요. 내가 짜증나서 나 너 안 볼 거야, 헤어져, 좀 이렇게 말로 뱉는 그런 수일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기다려주는 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짝이 맞아요. 투정 부리지 마시고 그냥 옆에 계세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제가 애정운으로 같이 가끔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직장은 어디 가려고 새롭게 내가 뭔가 이직을 하셨으면 딴 데 이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당분간은 여기 계세요. 아셨죠? 이직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내가 뭐 한 1년 이상 견디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 그럼 빨리 준비를 해서 가셔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이직을 했어. 근데 뭐 한 두세 달밖에 안 다녔어. 근데 또 딴 데로 이직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여기는 좀 계시면서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수이지, 자꾸 투정 부리듯이 딴 데 갈래 하는 그런 수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애정운이랑 어떤 대인관계나 직장운 같은 거랑 우리 3번 분들은 한꺼번에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 하면, 지금 짝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만나는 사람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반기에도 없으실 예정이라서 그래요. 만나는 분들이 계신 분들, 지금 옆에 짝이 있는 분들은 괜히 신경질 부리지 마시고 투정 부리지 마시고 그냥 만나시는 게 좋고요. 짝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짝이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운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다 하면 아마 만날 생각이 하반기에 안 드실 거예요. 바쁘고 지금 회사 사람들 만나야 되고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 관리하기 바쁘고요. 나한테 들어오는 대인관계 정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지금 연애에 힘쏟을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내 짝이 숨어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뭐 아는 사람들, 직장 이런 데를 허투루 다니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내 운명의 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운명의 짝으로 엮어주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행동을 좀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투정 부리지 마시고요. 내가 혼자 너무 나 혼자서 돋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가 잘 안 풀린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 3번 분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하니까 조금 맘 편하게 가시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시면서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공부하시는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지금 연애 이런 거에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운세가 조금 달라요. 아셨죠? 그리고 심볼런 카드로 리딩을 해봐도 똑같아요. 너무 나 혼자의 생각에 갇히시기보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시기보다는 절제하시면서 맞춰나가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은 3번 분들을 좋아하고 3번 분들 곁으로 오려고 하니까 너무 벽치지 마시고 조금 더 부드럽고 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3번 분들도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번 보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3번 뽑으신 분들 운세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제가 원했던 수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올해만 살고 갑자기 세상이 멸망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1년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하듯이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쌓아나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올해 안에 뭔가를 끝장내겠다고 생각하면 되게 피곤해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그리고 3번 분들을 뽑으신 그 삶은 계속해서 문제없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올해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됐다고 해서 난 다 끝났고 실패했고 이렇게 생각해서 혼자서 끝을 내시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결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는요,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승선에 도달을 해봐야 진짜 끝이 났다는 걸 아는 것이지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서 올해를 보내고 내년을 안전하게 맞을 준비를 조금씩 해나갑시다. 화이팅이에요.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의 2023년 4번 분들의 2023년 한 해는 어땠을지 상반기 총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반기 총운을 볼게요. 그리고 나서 세부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자꾸 카드가 할 말이 많은가 보죠? 튀어나온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봐, 이거 봐. 4번 분들은 할 말 진짜 많으신가 보다. 자, 상반기 운세 보고요. 하반기 운세 보도록 할게요. 오, 상반기 운세는 너무 좋으셨다. 그죠? 제가 하반기 운세 하나만 더 뽑고 갈게요. 자, 우리 4번 분들은요. 상반기 운세는 연애를 새로 시작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계약을 하셨다거나 회사를 새롭게 들어가셨다던가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내가 처음에 계약을 해서 뭐 처음에 회사를 들어가서 그래서 좋았던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사실 나랑은 좀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거나 내가 원했던 계약사원과는 조금 다른 류의 계약을 했다던가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반기는 굉장히 행복하고 나름대로 좀 활기찬 일상을 보내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하반기를 보면 상반기만큼 뭔가가 활발한 수는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인내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력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노력을 하지만 하반기에 그것을 당장 얻는다기보다는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까지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먼 미래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운세가 좋으셨다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침체되었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쉬어간다. 혹은 준비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는 한 해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부적인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세부적인 운세는요. 건강, 금전, 그리고 학업과 취업, 그리고 대인관계, 직장운, 애정운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타로는 타로일 뿐이고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히나 이건 제너럴 리딩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는 그런 타로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만 가져가시고 도움되는 것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의 이건 뽑아서 놓을게요. 4번 분들의 2023년 하반기 운세. 자, 건강, 금전, 학업과 취업, 대인관계, 직장운, 애정운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심볼론 카드로 나머지 운세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건강운, 금전운,
학업과 취업운, 그리고 대인관계, 직장운, 애정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 분들 건강운부터 리딩을 조금 해보면요. 우리 4번 분들은 하반기에 조금 쉬셔야 돼요. 이거는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뭐 자기 관리를 하거나 식단을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4번 분들은 주무셔야 돼요. 누워서 좀 쉬셔야 되고요. 회복을 하셔야 되는 수이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병원 같은 데 가셔서 검진을 좀 받아보셔야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카드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짚어나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은 좀 세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병원 가시면 그런 말 꼭 나오실 거예요. 무리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꼭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검진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쉬셔야 돼요. 뭐 친구 만나서 놀고 저녁에 뭐 회식하고 절대 안 돼요. 그냥 저녁에 바로 집에 오셔서 주무셔도 모자란 카드입니다. 이거는 아셨죠? 그리고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은 약간의 횡재수 같은 것은 조금 들어와 있어요. 약간의 횡재수. 그러니까 내가 되게 큰 횡재수까지는 아닌데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의 횡재수 정도는 들어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근데 불법적인 건 안 돼 또. 이거는 불법적인 건 안 된대요. 불법적인 건 안 되고 어떤 이 심판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준에서 내가 노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횡재수 같은 거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있잖아요. 지금 뭔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거나 내가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시는 수는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된다든지 어쩌다가 용돈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한 번, 두 번의 기회 같은 것들이 생기실 수는 있겠으나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횡재수는 있지만 다른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출 관리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수가 나왔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돈을 많이 쓰시면 안 된다. 이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학업이나 취업 같은 것들을 보면 내가 능력은 있는데요. 지금 능력은 있는데 뭔가에 가로막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을 하셨거나 혹은 취업 시장에 얼어붙어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있는 업계의 시장에 얼어붙어서 지금은 사람은 채용을 안 한다거나 좀 그런 일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시험에 붙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 문제라기보다는 건강이나 혹은 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지 내 실력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빡세게 하시기보다는 좀 느긋하게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느긋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수지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되는 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건 이미 다 준비가 됐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가다듬거나 하시는 수준인 거지 막 스포트를 올려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되거나 이런 카드는 또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반기 운세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에 시험에 붙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자격증 시험 같은 거, 가벼운 자격증 시험 같은 것은 내 실력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운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그런 시험들 있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단계 낮춰서 보시면 덜컥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세무사 시험 같은 거 보면 덜컥 붙으실 수도 있고요. 7급 보시던 분들이 9급 보시면 또 붙을 수도 있어요. 좀 이런 식으로 내가 원치는 않는데 덜컥 붙어버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 본인의 선택이에요. 어쨌든 내가 능력이 돼서 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지 마셔라 이러실 수도 없는 거고 또 마음이 급하면
좀 낮춰서라도 보셔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인관계 같은 것들은 뭐 굉장히 좋아요. 대인관계 같은 것들은 우리 4번 분들이 취업 준비나 시험 준비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알바를 하시거나 뭐 일을 하시거나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만 몰두를 하시는 모습까지는 제가 아닌 걸로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4번 분들 충분히 고생했고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선량한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명랑함 같은 것들, 밝음 같은 것들을 잃지 않고 살아오셨다는 것을 주변 분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히 면접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면접은 정말 아주 좋아요. 면접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면접만 보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 없이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인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직장운은 있잖아요. 직장운은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셨다거나 과제가 끝나셨다거나 한 고비를 넘기셨다거나 이런 운세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요,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고 조금 쉬시는, 하반기 동안 설렁설렁 넘어가시는 그런 운세이지, 뭔가 우리가 되게 으쌰으쌰해서 되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그런 수는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운 같은 것들은 내가 크게 욕심낼 부분도 없고 사실 욕심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했던 것을 잘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이네요. 근데 사실 지금 카드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되게 무리하셨어요. 상반기에. 진짜 무리를 많이 하셨고 내가 하나만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혹은 어떤 모습도 보이냐면 사장님 같은 모습들도 조금 보여요. 내가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돼서 되게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진짜 세심한 부분까지 내가 챙겨줘야 직원들이 겨우 뭔가를 해내는 그런 수준이었어. 아, 골치 아파 좀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우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드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쉬세요. 쉬세요. 건강도 조금 챙기시고 좀 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4번분들은 고생하셨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는 조금 쉬어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애정운 같은 부분은요. 애정운은 사실 상반기에 안 좋았다면 하반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이어졌던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상반기에 되게 꽁냥거리는 연애를 했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일상적인 연애로 무드를 바꾸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지쳐서 그래요. 내가 너무 지치고 이미 많이 번했기 때문에 많이 불태웠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쉬면서 쉬엄쉬엄 가셔야 되지 내가 뭔가를 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수는 또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4번 분들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 스스로를 조금 돌봐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되게 힘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힘 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내 몸, 특히 신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추스르고 가셔야 되는 남은 한 해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건강적인 측면 혹은 심리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댈 만한 사람, 특히 여성분 있잖아요. 여성분, 기댈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조금 기대셔도 괜찮아요. 이것은 남자분, 여자분을 가리지 않고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대표인데, 내가 팀장인데, 뭐 아니면 내가 사수인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어딘가에 우리 4번 분들을 심리적으로 좀 감싸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조금 기대세요. 어리광 부리셔도 상대방이 좀 받아준다고 하니까 주변에 그런 여성분이 있다면 조금 투정 부리면서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이 조금 정신적으로 성숙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안 돼요. 4번 분이 뭘 원하는지 좀 다 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4번 분은 쉬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노력을 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생색을 조금 내셔도 돼요. 나 이만큼 고생했잖아. 나 좀 쉬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변 분들이 다 배려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4번 분들은 하반기는 조금 쉬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 장 뽑고 가도록 할게요. 쉬세요, 제발. 4번 분들 쉬세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카드도 조언 카드도 피스 카드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좀 편안해지셔야 될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 혼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짐을 조금 나눠진다든지 혹은 내가 혼자서 되게 꽁꽁 싸매고 끙끙거리고 말을 못했던 게 있다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조금 털어놓고 위안을 좀 받으셔야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털어놓으실 단계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냥 주변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좀 털어놓고 가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좀 꼭 챙기셔야 돼요. 건강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4번 분들 그 평안하고 평화로운 남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5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5번 분들은요, 상반기 운세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반기 운세가 어떨지 총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분들은요, 상반기에 내가 뭔가 못했던 것들, 이루지 못했던 것들, 혹은 과거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사로잡혀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예전에 못했던 것들을 자꾸 집착을 하면서 그걸 해내려고 노력을 하셨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꼭 끝마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과도하게 노력을 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고생을 하셨다.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애정적으로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를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이실 수 있어요. 혹은 짝사랑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한테 어떤 기대를 하셨다거나, 혹은 그랬는데 뭔가 돌려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번 분들은 마음이 조금 씁쓸한 상반기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반기에 그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3번 분들이 조금 게을러지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이 게으름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게으름을 피운다기보다는 살짝 요령 피우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내가 뭐 사람 관계에서 옛날엔 막 퍼주기만 했다면 이제는 좀 요령껏 대하기 시작했다든지,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만 했다면, 성과도 없이 막 노력만 했다면, 그럼 이제는 좀 요령껏 노력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하여간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5번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쉬엄쉬엄 하는 것 같아, 요즘엔 좀 요령껏 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방법을 터득했다의 수준인 거지, 뭐 너무 게으름을 피워서 뭐 마음만 앞서고 몸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만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반기 운세 때문에. 세부적인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강, 금전, 학업과 취업을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직장운, 애정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은 직장인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취업준비생보다는 아예 직장인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가? 자, 건강, 금전, 학업, 취업, 그리고 대인관계, 직장운, 애정운 이렇게 보겠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들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건 초운세, 건강, 금전, 학업과 취업, 대인관계, 직장운, 애정운 이렇게 볼게요. 자, 총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게을러진다고 했는데 게을러지면서 오히려 좀 그 여유를 되찾는 모습이에요. 아, 그래, 상반기에는 여유가 조금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계속 바쁘고 정신없고 그 정신이 좀 산만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그런 정신없는 느낌이 사라지고 조금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실 것 같아요. 그 게을러진다는 게 사실은 저는 게으른 게 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계속 요령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 일상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사람 관계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일적인 부분에 대한 요령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효율이 올라가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5번 분들은.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을 본다면 건강적인 부분들은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되게 뚜렷하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뭐 10kg를 빼야지, 뭐 20kg를 빼야지.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사실 올해 안에 절대 안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적인 부분, 꼭 살 빼고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꾸준히 하셔야지, 내가 너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옆에서 나를 트레이딩 해줄 사람, 그리고 조언을 줄 사람, 어떤 전문적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디 아프셨던 분들은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세요. 아셨죠? 나 혼자서 뭔가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하셔봐야 지금 내 생각대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를 것이다,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은요, 되게 안정적으로 흘러가실 거예요. 사실은 나가는 부분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고요. 근데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 그렇게 티나게 뭐가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시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내가 뭔가 이제 갚아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는 꾸준히 갚아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뭔가 내가 더 무언가 지출이 있다거나 더 대출을 받는다거나 더한 무언가가 있다, 더 나가는 무언가가 생긴다 하면 이 균형이 그냥 바로 깨져버릴 수가 있는 수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일상, 이 지출과 이 수입을 절대 깨지 않는 선에서 이 일상을 지켜나가셔야 된다,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처럼만 유지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는 카드예요. 아셨죠? 새로운 지출 이런 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업과 취업은요, 학업과 취업은 올해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방법을 못 찾아서 그래요. 공부하는 방법 혹은 취업에 관련된 어떤 이력서 쓰는 방법이라던가 뭐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취업운이나 학업운 같은 것들이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조금 얻으시거나 학원에 등록을 하신다거나 뭐 인강을 끊으신다거나 이것도 똑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어쨌든 나 혼자 고민을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수이므로 나 이외에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도움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자존심을 부리거나 내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를 한다거나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계속 이렇게 할 건데 라고 하는 순간 올해는 그냥 없는 운이 되실 거예요. 취업운이건 학업운이건 나 혼자에서는 별로 이렇게 얻을 게 없는 수이기 때문에 제3자를 찾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될
수 있어요. 혼자서 공부를 하셨다면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던가, 아니면 인강으로 하셨다면 뭐 오프라인 강의로 돌리셔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이렇게 확 바꿔주셔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인관계는요, 대인관계는 너무 좋아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고 따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으실 수 있어요. 서비스직을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람한테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나 또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줄 것이고 즐거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운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운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실 수는 있어요. 지금 내가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짧게 뭔가를 해서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은 자잘한 일들이 계속 많아서 너무너무 바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쁘거나 아니면 자잘한 일들이 많이 와서 바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버겁다라고 하신다면 상사나 주변에 나보다 조금 더 경험을 많이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너무 바쁘고 힘들다면. 지금은 대인관계 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응석을 부려도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는 그런 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5번이가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줘야지 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수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요, 사람한테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얻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해서는 뭔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수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얻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요,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평탄하게 평이하게 가실 수는 있겠는데요, 되게 꽁냥거리는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인이 있으시거나 혹은 기혼자이신 분들은요, 각자의 영역에 충실하시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시는 카드지 우리 사이가 되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유대관계 같은 거는 좀 있어요. 약간 전우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노력을 하신다거나 관계에 있어서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일 잘 하고 있으면 잘 굴러가요, 이 관계는. 그런데 짝사랑을 하시거나 재회운 같은 것을 기다리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올해에는 그분과 이어지실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끝난 인연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다시 인연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빨리 떠나보내시고 나는 새 사람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짝사랑 하셨던 분들, 그리고 재회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분은 빨리 내다 버리시고 좋은 사람 만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솔로이신 분들은 올해까지는 그냥 나를 조금 더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게 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혹은 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다라는 카드이지 올해 당장 인연을 만나는 수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애정운은 공통적으로 그냥 내년을 준비해라, 이런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큰 이슈 없이, 큰 변화 없이, 큰 나쁜 수 없이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한 해일 것이고, 그리고 뭔가를 준비해 나가면 그런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수가 내년부터는 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애정운이나 뭐 취업운이나 학업운보다는 사람 관계 같은 것들에 조금 더 준비를 신경을 많이 쏟으시는 한 해가 되지 않으실까, 이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시험 앞두고는 타로나 신점 같은 거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보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충격과 공포다. 마상을 입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다른 번호를 뽑으시거나 아니면 시간 여유가 좀 나신다면 차라리 전문가한테 상담을, 그러니까 타로 말고요. 타로 말고 이 시험을 잘 아는 선생님이나 뭐 학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시 상담을 받으셔서 조언을 좀 얻어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타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알겠죠? 너무 멘탈에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조언 카드를 보시면 플렉스블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유연하게 생각하라는 카드가 나왔죠. 제가 총운세를 읽어드리면서 요령 피우는 하반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은 맥락의 카드가 나왔어요. 요령 조금 피우셔도 되고요. 그게 곧 우리 5번 분들의 융통성이 될 거예요. 너무 오는 태풍, 오는 바람을 다 맞잖아요. 그럼 사람이 되게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좀 유들유들하게 피해 가실 줄도 알고 요령 피우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남한테 떠넘기기도 해야지. 어떻게 그거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요. 우리 5번 분들은 상반기에 굉장히 지치고 고된 상반기가 되셨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는 조금 융통성 있게 가셔도 된다.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5번 분들 힘 조금 내시고요. 그리고 멘탈 깨지실 필요 없어요. 전문가한테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자,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